너무 잘 구분해 있어가지고 미래가 밝다. 자, 객관식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맞췄어요.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9번이죠. 9번을 이제 실수로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생겨. 그죠? 잘 꼼꼼하게 봐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죠. 자, a가 그냥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억력은 얘는 다 따질 텐데 기억력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그죠? 표현을 이딴 식으로 써놔가지고 진짜 너무 치사하죠. 자, 얘가 근을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죠. 넘기면 그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편하죠. 이런 형태로 보자고. 자, 디귿만 보자고. 디귿만. 디귿 A가 0이고 B 플러스 1이 0이면 0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뒤에 보니까 I, BI, H 틀렸네? 근데 뭐라고 써야지? 두근이 루트 BI와 마이너스 루트 BI라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얘는 뭐야? 이거 i제곱이죠. 이게 i니까. 여기까지 하나씩. 두근은 이거다라고 한 거야. 어때요? 맞잖아.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다잖아. 그죠? 그냥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다라고 써주면 될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보지도 않고 이제 9번, 1번 써서 틀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잘 피해갔어요. 이거 보니까. 잘 피해서 다 제대로 풀어준 사람들 많아서. 자, 주관식으로 가면 주관식 단답형 첫 번째 거를 완전 제곱식 되죠. 그냥 79를 A로 놓으면 뭐야? 12A 더하기 8이 얘가 그죠? A 플러스 2의 세제곱인 거라서 얘가 81이니까 81의 세제곱인 거고 루트가 있으니까 얘가 3의 4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에 루트가 찍어져 있어서 그죠? 3의 25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729. 자, 11번 11번도 여러분들 다 잘들 풀었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편하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답형 두 번째. 자, 문제 11번 2분의 1 마이너스 3i 의 n제곱이 1이 되는 얘는 뭐야? 얘를 알파로 놓으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제곱 6제곱해서 1이 되는 친구니까 n이 6의 배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50 이하의 n의 개수 m은 8이 될 거예요. 그죠? m이 8이라는 걸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 나눗셈 문제죠. x 11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이거 뭐 맨날 나오던 정석의 연습 문제도 있고 그죠? 8 나왔죠 이게. 이렇게 얘로 나눈 나머지를 m 11제곱 x 플러스 5로 잡았을 때 그죠? 얘가 m이 또 8이니까 이걸로 잡았을 때 그죠? a, b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야. 뭐 마이너스 8 아니지 5 x 플러스 5가 우변의 인수니까 여기도 5를 넣어서 빵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거라서 이게 뭐 서술형도 아니니까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러면 상수항이 b로 고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우변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얘랑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우고 나서 이제 마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지우고 나서 마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8의 11제곱 마8 더하기 5분의 b가 날라가고 8의 11제곱이 되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8 더하기 5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따라서 b가 35인가요? 맞아요? b가 35가 나오죠. a 구하러 갑니다. 얘네들 5x 더하기 5분의 bx가 ax이기 때문에 35 넣으면 a는 12가 나오죠. 더해주면 47이 나오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그죠? 다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2번. 12번이, 그죠? 한 허근에 대해서, 뭐 상관방정식으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방정식으로 빨리 이 친구의 허근을 잡으러 가보자고. 자, 문제 전체 써보면 12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잘 풀었었는데, 잘 푼 친구들이 많아. px가 6x 4제곱 더하기 a의 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죠? 일단 가해 조건에서 4차 방정식을 하나 풀어서 허근 알파에 대한 식을 구해와야 돼요. 와! 그죠? 자, 주어진 밑에 있는 가 조건에 있는 식이에요. 개수가 대칭인 상방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같은 얘네 둘로 묶어요. 얘네들로 묶어 x제곱으로 나누겠죠. 나눠서 묶었어. x제곱으로 나누면서 묶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서 개수가 같은 곱끼리 묶어서 3, 그죠? t라고 볼게.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 2t 마이너스 2는 0에서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얘가 3t t 플러스 1을 만들려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원래 걸로 집어넣어 줄게. 3배 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그죠? 다음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2는 0에서, 그죠? 얘는 x를 곱해서 그냥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x를 곱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맞죠? 얘는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에서 얘는 실근 가지니까 얘가 허분 같겠네? 4 마이너스 9 음수. 얘가 허분 갖는 거 맞죠? 자, 이제 찾았어. 한 허분에 대해서 p 알파는 0이래. 이거를 얘 한 허분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에 대해서 p 알파는 빵이니까 쟤도 이거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얘를 뭘 다시 막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 6x 4제곱. 저거를 a, b, c, d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미지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그 상태로 자꾸 무슨 식을 세워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단 말이야.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알았어. 그죠? 이걸 나눠 떨어지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얘는 2x 제곱은 고정이야. mx 플러스 n을 모으라고요. 그냥 이걸. 그죠?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얘를 a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계산만 복잡해지지. 근데 이게 px인데, 그죠? px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를 다시 나의 조건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라고 그랬어. 얘는 단답형이죠. 서술형이 아니야.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풀었을 때 깔 선생님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만 허근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허근. 그냥 허근 넣어버려. 허근. 그죠? 서술형일 때는 학교마다 달라. 이거를 빵으로 하는 허근을 넣어서 풀어가는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고, 되게 구닥다리 같은 학교는 그것도 막 감경하는데, 어쨌든 이거 봐봐. 얘를 빵으로 하는 오메가를 대입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더하기 3에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m 오메가 더하기 n이 마이너스 7 오메가야. 얘를 빵으로 하는 친구는 세제곱은 1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이 되는 친구에서 3배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3오메가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7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렇게 써볼게.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n 오메가 더하기 n인데 이게 마이너스 7오메가라고 약분되잖아. 근데 얘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n 오메가 더하기 n은 얘가 1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계산 그죠? 계산할 필요가 있나 이걸? 이거 그래요. 이거 그냥 바로 가주면 참 좋은데. 그죠? n이 2면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3이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냥 여기를 빵으로 만들고 1이 있으면 된다고. 얘가 빵이니까. 그죠? 그래서 m은 2고 n은 3이에요. m은 2고 n은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이제 A, B, C, D를 찾아주면 되는데 잘 봐. PX가 이건데 이제 최종식이 어떻게 나왔어? 얘가 2가 나왔고 3이 나왔는데 자 얘는 같은 거야.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란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전개해서 개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등식이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니까 1을 넣으면 되잖아.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6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 넣어서 6 빼기 4는 2 곱하기 1 넣으면 7이죠. 14 빼기 6이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면 돼요. 많은 친구들이 잘 맞췄어 이 문제도요. 다음은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서 이 세화고 문제의 특징이 이번 걸 보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교과 과정에 있고 계산이 짜증나는 문제들이 몇 개 섞여 있는 시험지였어. 그래서 13번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는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교과과정상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1차식 찾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인수분해되는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하면 되고요.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으면 2차항을 전부 다 소거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2차항이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을 다 소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 세 가지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 바로 인수분해하거나 2차식을 한꺼번에 다 없애면 그냥 1차식이 나온 걸 찾는 거나 2차식이 소거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거나 이 세 가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푼 친구도 있고 129라는 답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129가 나왔는지는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왜 129가 나왔을까? 129라는 답을 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629라는 답을 제대로 낸 친구는 한 2~3명밖에 없었던 것 같고 자, 얘는 지금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도 안 되고 둘 다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하거나 둘을 연립해서 2차항이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를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야 이거를 더하든 빼든 2차항이 같이 사라지진 않아. 그죠? 2차항 소거가 안 됐죠? 상수항 소거하려고 봤더니 얘 상수항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하려면 얘는 5를 곱하고 얘는 K를 곱해서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앞으로 전개될 그 험난함이 그저 느껴지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이 위에 걸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요. 잘 안 되면, 잘 안 보이면, 그죠? K끼리 묶으면 되나, 이게? 잘 안 되면요. 내림차 좀 해보라고요. 이게 X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지만, K에 대해서는 1차식이거든? 그럼 K로 묶으면 X가 있고요. K로 묶으면 Y가 있고요. 마이너스 5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K가 없는 게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Y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5X가 있고요. 플러스 5Y가 있단 말이죠. 잘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일단 얘가 X 마이너스 Y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만들어져. 얘가 이 부분이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와 얘가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K로 내림차수를 했더니 공통 부분이 생겼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로 묶어서 K가 있는 놈과 X 마이너스 Y가 있는 놈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첫 번째 식. 저걸 찾아야 이 문제가 풀리죠. 그럼 끝났죠?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얘 찾았으니까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데 서로 다른 K 개수가 3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K를 일단 먼저 구하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죠? 해봅시다. 지워도 되죠, 이거는? 그죠? 밑에 있는 계산기 지운다. 우선 첫 번째 X 플러스 Y가 5인 경우죠. 두 번째는 K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빵인 경우를 갈 거야. Y 대신에 넣는 게 편하겠네. Y 대신에 5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X제곱 10X는 0이 돼요. 25 사라지죠. 그래서 X가 그죠? X가 빵이거나 얼마가 됩니까? 2인가요? 그죠? X가 빵이거나 2가 돼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X가 빵일 때 Y가 5거나 2에 3이 되는 두 쌍의 해가 찾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넣었을 때도 Y 대신에 집어넣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집어넣으면 또 두 개의 근이 생기겠죠? 그 두 개의 근이 중근, 첫 번째는 중근이거나 여기 나온 0, 5를 한번 갖고 있거나 2, 3을 한번 갖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케이스로 서로 다른 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집어넣습니다. Y 대신에 K 플러스 X를 집어넣어서 5X 제곱에 2KX에 K제곱 마이너스 25는 0을 만들었어. 자, 첫 번째 중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 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125가 빵에다가 되는 케이스죠. 중근이야. 그러니까 중근을 구했더니 K제곱이 얼마로 나와? 4분의 125가 나왔어. 맞아? 그죠? K제곱이 4분의 125가 나왔고 두 번째, 마지막에 얘가 구할 게 모든 곱을 구해야 되네. K제곱 4분의 125. 자, 두 번째, 여기 이 친구가, 이걸 넣었을 때 얘가 어디 갔어? 정리한식. 이게 정리한식인가요? 그죠? 이 친구가 X가 0이라는 근을 가질 때 K 값이 나오고 Y도 5라는 근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같은 공통근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만약에 얘가 0이, X에 0을 넣어서 성립한다면, X가 0일 때 성립한다면 K제곱이 25가 돼서 K가 5일 때는 Y가 5가 나오죠. 그죠? 이거 중분된 거란 말이야. 그죠? 맞아요? 겹친 거잖아, 하나가. 이해됩니까? K가 5면 돼요.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서 K가 5가 나오면 얘가 다른 근 하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봐봐. 5를 넣었어. 없어지겠죠?
5x제곱 더하기 10x는 0이 나오니까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제가 틀린 근 나오는 거 맞죠? 얘는 0,5는 공통분이면서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2, 얼마로 나올 테니까 된 거야. 얼마? 5인데 된 거네. 근데 k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일단 x가 여기 때에 공통분이 안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되면 y도 마이너스 5가 돼서 얘는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0,5를 공통분으로 갖는 k가 5가 하나가 더 찾아진 거야.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들이 세 번째, 이번에 2,3을 공통으로 갖는 경우를 찾아보잔 말이야. x에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20 마이 플러스 4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 되는 경우가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5가 빵이 되면서 다시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랑 k가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죠? 어떤 걸 넣어야 y가 3이 나오는지를 보자고. x에 1을 넣었거든? k에 1을 넣으니까 y가 3이 되죠. 그죠? 이때가 y가 3이 돼서 이때도 공통분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죠. 나머지 한글은 0,5가 아닌지도 확인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 볼 때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단 확인해 보자고. 1을 넣어서 나머지 한근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빵이 되면 얘가 1을 넣어서 빵이 됐던 친구였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분수로 나와서 조건을 만족시키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한근 공통분이 아니니까 됐어. 그죠? k는 1 된다는 거죠. k가 마이너스 5일 때는요. k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5에 x에 1을 집어넣었던 거니까 y가 마이너스 3 나오겠죠? y가 마이너스 3 나와서 얘는 안 돼요. 2와 마이너스 3이라서 공통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몇 개야? 여기서 2개, 그리고 5하고 1까지죠. 다 곱하면 여기서 곱은, 여기서 나오는 k 2개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25입니다. k1, k2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25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25에다가 5랑 1까지 다 곱해주는 거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니네가 5를 못 찾았나 보다. 이걸 뭘 못 찾은 거지? 이걸 못 찾았나 봐요. 이것도 못 찾고 이것도 못 찾았겠다. 이것도 못 찾고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1은 곱하나마다. 그래서 129라고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625죠. 그래서 629입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그러세요. 자, 다음 페이지 14번. 설명은 천천히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손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지워도 됩니까? (14번) 복소수 알파 베타는요, 알파와 켤레와 베타의 합이 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에서 내포하고 있는 어떤 관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4차 방정식, 이걸 주고 4차 방정식에서 얘의 한근을 베타라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베타의 6제곱과 부분의 차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파가, 니네가 이 조건에서 이런 거를 캐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알파가 어떤 수든지 간에 베타는 무조건 실수예요. 베타가 실수라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식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 4차 방정식의 실근 베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알파가 실수든 허수든 간에 켤레를 더한 알파 플러스 켤레가 실수이기 때문에 베타는 무조건 실수해야 돼요. 그죠? 베타가 실수구나.
그러면 이걸 캐치를 했으면 여기서 니네가 실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뭐 대입하면 빵이 되는 게 금방 보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0, 그죠? 1을 먼저 넣고 1을 먼저 넣어서 조립제법을 해주고 조립제법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없고 1차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딱 맞아. 여기서 또 한 번 3을 넣으면 27 빼기 27이 돼서 또 인수분해가 되죠. 조립지법을 해주면 3에 x제곱에 마이너스 9를 만들고 2차 항이 없으니까 3x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타는 1 아니면 3이네? 1 아니면 3이죠. 그러면 베타가 1인 경우와 3인 경우로 나눠서 나머지 그죠? 알파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보자고. 베타가 1이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와 켤레는 이런 방정식의 두 허근인 거야. 괜찮네. 괜찮네. 이런 세트는 하나. 괜찮아요. 그죠? 근데 베타가 3이면 베타가 1인 경우죠. 베타가 3인 경우는요. 이렇게 되나? 알파 플러스 켤레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켤레의 곱이 2가 돼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와 켤레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2인데 실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켤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성립을 안 해요.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구나라는 걸 찾았어. 뭐야, 여기 3이죠. 마이너스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뭐야? 여기서 이거 뭐 니네가 공식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근의 차의 제곱은 그냥 바로 저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괜찮겠죠? 얘의 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7이거든요. 마이너스 7에서 15.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베타가 실수다. 다. 이렇게 14번을 풀었어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내가 요 문제랑 17번이랑 18번이랑 이거 처음에 시험지 이거 처음에 학원 넷에서 받았을 때 이 문제 17번, 18번이 원문이랑 다르게 바뀐 상태였는데 답은 얘한테 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답이 자꾸 틀리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제 좀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원본 찾아봤더니 문제를 바꿔놨더라고. 오탄 바꿔놓은 건지. 자, 15번은 최근에 나온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올림포스 고난도에 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잘들 찾아요.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시켜보면 잘들 찾더라고. 내가 직접 하진 않을 텐데 이 문제도 도저히 안 되겠잖아? x에 대한 4차식인데 k에 대해서는 2차식이잖아요. 이거 k에 대해서 내림차수 나면 k에 대해서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 식이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는 안 찾겠지만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괜히 묶어놓 4차식을 괜히 얘네를 묶어놓진 않았을 거야. 괜히. 그죠? 그죠? 뭔가 힌트를 준 거라고요, 문제에서. 너무 그냥 펼쳐놓으면 니네가 풀기 너무 복잡하니까. 자, 얘들 묶어서 생각해봐.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여기 140x가 있거든요. 얘를 20배 하면 모자라.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해봅니다. 얘를 20배 x제곱 7x로 만들어주면 치환하는 형태인데
좌변에다가 x제곱을 줬으니까 우변에도 x제곱을 주면 여기가 2차식이 되는데 2차식이 되면서 개수들을 보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2k-20 얘네들 더해서 이게 되니까 얘가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데까지 그지? 저 친구를 인수분해했더니 이 모양이 되는 데야. 오와 그러면 x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k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래? 좌변도 같이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를 한 세트로 보고 얘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0으로 묶이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뭔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식 하나가 있고 걔보다 20 작은 친구네. 얘가 있고 얘보다 20이 큰 친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얘가 작은 놈이죠. 작은 놈. 얘랑 같고 그러면 얘도 얘랑 같아지니까. 그죠? 얘가 뭐야? 20 작은 놈이죠. 얘가 얘랑 같다 그런다면 얘한테 20 더한 게 얘한테 20 더한 거. 그죠? 얘네들이 같다라고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죠? 부호를 바꾸면은 부호를 바꿔주면 얘네를 얘 마이너스 붙고 얘를 마이너스 붙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얘가 작은 게 아니라 얘가 작은 게 되거든. 여기는 플러스 20이 되니까 얘가 작은 게 되거든. 부호를 바꾼 상태에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는 방법으로 또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풀었을 때 그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답형을 풀어주면 뭐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한번 가보자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얘네를 UV 뭐 그런 걸로 치환해보면 관계가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어차피 두 번 치환할 거거든. 그냥 풀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작은 놈을 t라고 놓을게. 그죠? 얘를 t라고 놓으면 좌변은 t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좌변에 x제곱 플러스 7x를 t로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작은 놈은 얘는 내가 u로 놓을게요. 얘를 u로 놓으면 여기도 u에 u 플러스 20이 되죠. 오케이? 맞죠? 얘를 u로 놓았고 작은 놈 얘를 t로 놓은 거야. 지금. 맞아? 그러면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u제곱이 한 세트 20에 t 마이너스 u가 한 세트라서 인수분해가 돼요.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해가 나오죠. 그죠? 깔끔하게 t 마이너스 u로 묶어주면 t 플러스 u 더하기 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t는 u인 경우, 그죠? 얘랑 얘가 같은 경우죠. 계산해주면 x제곱 같다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6x 플러스 20 마이너스 k가 빵인 경우의 해와, 그죠? 두 번째 t 플러스 u 더하기 20이 빵인 경우죠. 얘네들을 더해서 x제곱 더하기 7x 8x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죠. k 마이너스 20인데 20까지 더했으니까 6 플러스 20이 이거구나. t랑 얘를 더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죠. 얘네가 빵인 경우. 그죠? 오케이?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아까 내가 직관적으로 말했던 얘네들이 같은 경우의 식이 하나, 얘랑 마이너스 시킨 녀석의 같은 경우인 거 하나, 그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을 거라고.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근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이제 이 방정식의 해의 전부야.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문제의 조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요. 그러면 자,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지를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면 끝나는 거야.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에 중근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중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두 실근.
두 번째는 공통분을 하나 갖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들이지만 그러면 각각을 판별식을 써보자고요. 첫 번째 얘에서 판별식은 9-20 플러스 K입니다. 그죠? 즉 K-11이라고. 두 번째 판별식이 K 뭐냐면 4-16-K죠. 그죠? 판별식.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판단해보자고. K가 11인 경우는 얘가 중근이 되겠죠. 그죠? K가 11인 경우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판단해봐. 11 들어가면 4-16 빼기 11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 맞죠? K는 11듭니다. 암산을 했어. 얘가 중근 갖는 경우에 얘 실근 두 개 분명히 나왔어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K에 16을 넣어서 얘가 중근이 되도록 만들었어. 16을 여기다 넣으면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0이니까 여기도 실근 두 개 맞네. 그죠? 한쪽이 중근을 갖는 경우 두 가지가 다 돼요. 지금 보니까. 그죠? 다 됐어. 이 문제도 이제 보니까 한 명 맞은 것 같은데? 한 명, 두 명 맞은 것 같은데? 윤재가 맞았지? 그죠? 바로 손으로. 이러는 거. 서수영이나 잘 써, 이 새끼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경우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근을 갖는 경우는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그죠?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총 개수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범위상으로 뭐가 되냐면 K가 11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돼. K가 11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자연수 12, 13, 14, 15인 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언제가 공통근이 생기는지 판단해보자고. 11을 넣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천천히 쓰면서 판단하세요. 11을 넣어요. 11을 넣어요. 26, 24, 그죠? 마이너스 2 공통분 생기죠.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24, 얘는 26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공통분이 생긴다고. 얘는 되네. 그죠? 되는 거예요. 공통분이 하나 딱 생겨. 13을 넣어보세요. 13을 넣으면 여기는 하나 줄어들고 여기는 하나 늘어나겠네. 얘는 하나 줄어들고 얘는 하나 늘어나는 거야. 뭐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둘 다 뭔가 지저분하게 생긴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글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같은 글이 생길 리가 없어. 안 따져봐도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분이란 말이야. 둘 다. 안 나와. 14를 넣으면 여기도 하나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늘어나서 얘도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안 돼. 15를 넣어봅니다. x제곱 더하기 6x 하나 또 줄어들죠? 하나 또 늘어나죠? 3, 5, 15 5, 1 그죠? 5, 1 3, 5 마이너스 1 공통분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총 4개야. 얘네들 더해서 27, 얘네들 더해서도 27.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는 K의 총합이 54가 나와. (16번은) 좀 이따 하자. 이거는 좀 숨을 고르고 해야 돼요. 보기만 해도 싫죠. 보기만 해도 싫은데 이거 맞은 친구들이 있거든. 단답형이라서 내가 확인을 못하는데 다 풀어서 맞은 거야? 다 찾았어? 이걸 찾느라고 다른데 시간을 못 썼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찾죠? 이걸 시간 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거든 사실은. 요즘에 보면 뭔가 재밌고 기발하고 이런 문제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짜증나게 어렵게 시간 많이 걸리게 해서 시간으로 변별력을 주는 이런 문제들도 제법 나와요. 운전 노가다 이스테프 16번은 마지막에 합시다. 서술형이 좀 쉬우니까 서술형은 2개 빨리 보고 갑시다. 17번은 뭐 그죠?
27번은 얘가 상수, 니네한테 음수로 나와 있죠? 이것도 무슨 최소값이 내 문제는 처음에 뽑았던 거라. 최소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고 상수 K를 모두 구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풀어놨더니 답이 다 달라가지고, 막, 짜증이 확 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선생님은 이거 서로 다른 내근 조건으로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풀었는데, 아까 4개 중에서 2개 빼고 나면 서로 다른 27밖에 안 나와가지고 계속 봤는데. 누가 그랬을까? 어쨌든, 자, 니네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한다 그랬죠?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수 K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수 K니까 얘는 너무 쉬워. 사실. 그죠? 0이 여기 있는데 대칭축. 마이너스 K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K니까 여기 있겠네. 그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음수 K가 이렇게 돼서. 그죠? 그러면, 뭔 소리야? K 플러스 1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잠깐만요. 내가 뭐 하지? 문제는 이걸로 보고 니네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라니까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최소값이 뭐라고? 최소값이 1이죠. 1인 거죠. 그러면 그래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더운데요. 0하고 마이너스 2k, 그죠? 음수 k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 거란 말이야. 맞죠? 맞죠? 뭐라고? 저거 2kx가 그러네. 쏘리. 선생님이 완전 문제 헷갈리지. 그죠? 미안합니다. 대칭축이 아예 0이네. 0에서 대칭축이죠. 0,2k. 그럼 2k가 이런 데 있겠네,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kk 플러스 2 이렇게 잡힐 때 하고. 그죠? 어차피 음수니까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까지 튀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겠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을 벗어났을 때죠. 그렇지만 얘가 음수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1인 거죠.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 1이다를 푸는 거 맞죠?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k가 1이다가 되는 걸 가지고 k제곱 더하기 4k 는 0에서 k는 0하고 마이너스 4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하나네요. 여기서. 그죠? 다음 두 번째 케이스 k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걸린 거잖아요. 여기 최소값이. 그죠? 꼭지점이 걸린 거니까 2k가 얼마라고? 최소값이 1이라고? 그 k가 2분의 1이 돼서 양수가 나와서 얘를 만들어요. 그죠?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모두 구하라 했지만 답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제가 안 켜지네요. 안 켜진다고? 줘봐. 이게 잘 켜지는데요? 뭐지? 손가락이 문제가 있나? 아니요, 이거 쓰는데 안 됐어요. 잠깐만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마지막 8번. 8번하고 다시 16번으로 돌아갈게. 자, 18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가 뭔가 복잡하게 써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AX가 있어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얘도 보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친구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친구로 나눴을 때 몫이 Q1X라고 했어요. 그죠? Q1X예요.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가 있을 거야. 1차식에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나머지 1차식에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근데 다음 조건을 보니까
다시 AX를 Q1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줬고, 마지막에 A1은 Q1에 몫이었는데 3을 집어넣은 빵이다. 이게 너무 해자란 말이야, 조건이. 그죠? 이 조건이 너무 해자예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이라고 해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인데 3 넣어서 빵이 되니까 그냥 얘가 자동이야, 이게. 그죠?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 Q1X는 그냥 X-3이 돼버렸습니다. 설정이 됐고요. 다음, 얘도 1차식의 나머지라서 얘가 mx 플러스 n인데 얘에다가도 1을 넣으면 전체에다가 1을 넣어서 빵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을 전체식이 1,0이면 얘는 1,0이니까 여기 1차식도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냥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A도 있구나. 두 개가 있네요. Q2X.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이걸로 나눈 부분으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거야. 우리 맨날 했던 그냥 식기적으로 변형해주면 되죠. 얘를 X-3으로 나눈 걸로 조작을 해주면, 그죠? 얘만 살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2n이 들어갔으니까 얘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수분에 묶어주면 끝나는 거거든. 그죠? 왜? X-3으로 묶을 거니까. 여기는 이미 묶여 있고요. 여기는 m이 들어와서 m까지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뭐 나머지가 이게 생기는 거야. 자, 이게 나의 조건대로 해준 거야. 그래서 나의 조건을 다시 읽어보면 AX를 Q1X,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2X다. 얘가 Q2X라는 얘기고요. 나머지가 2m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m은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썼어. 근데 문제에서는 4a 더하기 Q2 몫에다가 5를 집어넣어 버리라고 했거든. 아무리 봐도 a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조건 다 썼거든. 그러면 a가 사라지겠죠. 그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보면요, 5-a에 4 곱하기 이게 Q2O죠. 이게 Q2O야. 그죠? 이 Q2O가 20 플러스 m 마이너스 4a라서 이게 Q2O기 때문에 이 Q2 4a가 더하면 사라져요.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됐다고. 그죠? 따라서 15죠. m이 마이너스 5니까 15. 20 플러스 m은 15다. 그래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도 특별히 별게 없는, 재작년 거보다 확실히 쉬웠어. 재작년 거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도 비슷했거든? 비슷한 뉘앙스였는데 얘보다 훨씬 계산가 더 복잡했다고. 그래서 뭔가 작년 시험지는 조금 쉬워졌더라. 이런 느낌이었어. 교과가 니네 그 5등급제로 바뀌는 첫 해 시험지였는데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쉬워진 느낌이긴 했어. 자, 16번 문제 하나만 빼고요. 16번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우씨, 왜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문제를 그러는가. 뭐 어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스니 시간만 길게 만드는 이런 거는 그냥 시험 나오면은 잘 피해 가야 돼요. 딴 거 맞으면 돼. 딴 거 하나 틀려도 93.2잖아. 그렇지 뭐. 이걸 100점은 안 맞아도 돼요. 괜찮아.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50분) 안에 이걸 다 풀어서 100점 맞으려면 와씨 대단하죠. 자, 첫 번째 그냥 조건 쓸게. 가해 조건. 문제 쓰는 것도 힘들다. 그죠? 가해 조건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표로 만들어볼까? 표로. 가해 조건. 그냥 쓸게요. 가해 조건. 자, b제곱 마이너스 ac야. 중분을 갖는 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빵이니까 이런 조건이 가죠. 나의 조건을 봅니다.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c제곱 마이너스 4ab이죠. 작아야 돼. 0보다. 그죠?
다음 다의 조건이 또 중앙이 짝수로 나와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c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다가 좀 세트로 넣어 볼게요. 와씨 와 둘 다 보니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일단 가나 조건이니까 얘가 가거든요.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 다음 얘랑 얘를 만족하는 거. 그러면 얘를 일단 싹 다 구한 다음에요. 그죠?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 여기서 골라오는 거고,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 골라오면 돼.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개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수를 가지고 두 허근을 구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또 최대값들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양수인데요.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일단 A, B, C는 빵은 아니니까 2차 함수들이니까 A, B, C는 빵은 아니니까 B제곱이 가질 수 있는 게 1 아니면 1제곱, 그죠? 2제곱, 3제곱, 4제곱을 하면 16을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 수가 없어. 얘는 4가 빠졌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빠졌기 때문에 마사가 안 되고 4가 안 돼서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B제곱이 1이 되는 경우, B제곱이 1이 되는 경우입니다. 4가 되는 경우랑 9가 되는 경우죠. 다 세봐. 세봐. B가 여기서 이렇게 쓸 거야. 순서는 B, A, C의 순서로 쓸게요. 그죠? B가 1이고 A가 1이고 C가 1인 경우, B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 아우 씨. 벌써부터 짜증나죠? 자, 니네가 써봐. 짜증나. 그죠? 와. 그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1인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화가 나다 그래. 미쳤네. 자, 4가 나오는 경우는 B는 2거나 마이너스 2인데 4가 나오는 경우는 얘가 2 곱하기 2도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 다음 B가 마이너스 2일 때 칸을 늘릴까? 이거 다 쓴다면은 정리를 하려면은 여기다 한 번 더 쓰라고? 2,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요, 얘는 이런 것도 있죠. 4를 만드는 건 얘네 범위상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1 곱하기 4도 있겠죠? 이렇게. 벌써 모자라요. 시간도 많은데 10분이나 있는데 그냥 천천히 쓰자. 다시 쓸게요. 그리고 두 줄로 보면 니네가 불편하니까 조금 작게 선생님이 좀 안배를 해볼게요. 1인 경우 하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얘가 A가 1이고 4인 경우, 마이너스 2일 때도 1이고 4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 맞죠? 여기까지 4가 되는 아이들 찾았고요. 9가 되는 아이들 찾으면 이제 3일 때 3, 3이 있고요. 3일 때 마 3, 3이 있고요. 마이너스 3일 때 3, 3이 있고요. 마 3일 때 마 3, 마 3이 있지요. 이게 다야. 그죠? B제곱은 AC. 이거 더 없죠? 이게 다야. 이 중에서 이제 자, 알파를 찾으러 갑니다. 동그라미를 니네가 쳐주면 돼. 야, 얘는 C제곱이 4A보다 작나요?
C제곱이 4의 b보다 작나요? 아! 부호가 다르면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여기가 얘네 양수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나오는, 얘네들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애들은 다 버리면 돼. 음수가 나오는 애들은 다 버리면 돼. 아, 그죠? 한번 해보면 나오죠. 자, 다시 여기서는 이제 C제곱이 4의 1보다 작나요? C제곱 4가 4의 1보다 작나요? C제곱이 4의 1보다 작나요? C제곱이 4의 1보다 작나 아니요? C제곱이 아니요? 마이너스니까 아니요? C제곱이 4의 1보다 작나요? 작나요? 아니요? 아니요? 작나요? 이렇게 되죠. 몇 개야? 7개. 그죠? 7개야. 알파는 치다. 자, 두 번째. 신나죠? 일단 문제나 내고 말이야. A제곱이 BC보다 큰지를 보자고 보라가지고 BC보다 A제곱 BC보다 크려면 얘네가 순서가 여기 있는 2, 1, 4 빼고는 얘네가 순서가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 절대값이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을 제곱해서 똑같은 애를 곱하면 절대값은 얘네 좌변 우변 똑같다고. 2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그죠? 그럼 뭐야? BC가 부호가 반대인 것만 찾으면 돼. 여기 음수가 나오면 되죠. 얘는 양수니까. 뭐야? 이거 아니야.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새끼야. BC가 부호가 반대, BC가 부호가 반대인 거 맞죠? 얘가 맞죠? BC가 부호가 반대인 거 맞죠? BC 안 돼요 이거. 숫자가 같은 아이들은 BC가 부호 여기 맞죠? 얘가 맞죠? 그죠?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BC가 1. 안 되죠, 이건. BC 부호 맞죠? BC 맞죠? BC가 부호가 같지만 얘는 16이니까 아, 되네요. 이것만 잘 찾아야죠. 안 되죠? 되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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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같다. 자,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한 2발 정도 남은 것 같죠? 한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i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한근이 7 더하기 2i니까 나머지 근은 7 마이너스 2i가 돼서 얘를 두근으로 하는 뭐야? fx는 0의 두근이 이거니까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두근의 합 x 49 더하기 4는 53이죠? 53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내가 뭐 썼죠? A, B 썼죠? K 써도 됩니까? 여기 지금 K배 fx는 이렇게 생긴 친구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두근으로 하는 fx식이에요. 근데 얘를 다시 이제 또 뭐라 그랬어? 2차 함수로 가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플러스 2 사이에서 얘는 지금 대칭축이 7이죠? 대칭축이 7이란 말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5고 최대값이 K라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만약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얘 떠있잖아. 얘가 떠있는 그래프죠.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얘가 상상을 해봐. K가 양수라면 얘는 근이 없는 얘 허근이란 말이야. 떠있는데 최소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5가 되겠냐고. 그죠? 말이 안 돼. 그죠? 아, K는 음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서 그죠? 대칭축이 7인데 알파 마이너스 1이 6부터 베타 플러스 2가 얘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부터 베타 플러스 2까지라고 했죠. 베타 플러스 2가 11이니까 11이 이쯤에 있어서 최소값 11을 넣은 게 11을 넣은 게 K배에 121 마이너스 11 넣으면 154 더하기 53 맞습니까? 계산 틀리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최소값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죠.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20K죠. K는 왠지 2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고요. 맞죠? 그랬을 때 최대값은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냐?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최대값 F7을 구하면 K 마이너스 4분의 5에 7을 넣어봅니다.
얘가 49 빼기 98 마이너스 49 되죠? 마이너스 49 더하기 53에서 어머 깔끔하게 약분되죠? 마이너스 5예요. 따라서 K 절대값은 5가 되죠. 답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최대값 K의 절대값 최대값은 K라고 했네. 씨. K 썼는데 아우 이 K랑 그 K는 다른 거야. 최대값의 절대값 5까지 더해서 답이에요. 그래서 16번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다. 시간 잡아먹는 구별형 문제다. 배운다. 한숨 뭐야? 그래서 쉬운 문제 잘 골라서 풀면